터지지 않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셔서 다듬으시면 됩니다. 황매실은 많이 익어서 물러있는 상태죠. 한꺼번에 버무리지 않습니다. 이게 익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꼭 다 녹여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우성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제가 청매실로 매실청을 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황매실로 매실청 담는 것도 같은가요?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 그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매실을 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청매실과 황매실의 차이는 익고 익지 않은 차이거든요. 백매화의 황매실은 6월 15일이 넘고 20일경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황매실의 황매는 6월 25일이 지나고 6월 말경쯤 되어서 나오는 황매실이 제대로 익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백매화 황매실은 15일에서 21일 사이, 홍매와 황매실은 25일에서 말일 사이쯤에 많이 출하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날짜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매실을 이용해서 매실청을 담아 놓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향긋하고. 황매실 가지고 매실청을 담아 볼 건데요. 씻기 전에 먼저 다듬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청매실에 있듯이 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손으로 살살 해서 빠지는 게 있고 깊숙이 들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쑤시개나 이런 것으로 하면 황매실이 많이 익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쑤시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살짝만 이렇게 건드리시면 황매실을 상처 내지 않고도 다듬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매실을 다듬겠습니다. 씻기 전에 이렇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황매실을 다듬으실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황매실이 터지지 않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셔서 다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익은 것은 세척을 같이 하시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세척을 하겠습니다. 황매실은 청매실과 다르게 많이 물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시고 다루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매실이 익은 황매실은 구연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 황매실은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물른 상태로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좀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황매실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구매하시면 좀 물르고 터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황매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꼭지를 다 딴 황매실을 조심스럽게 세척해 보겠습니다. 세척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물을 받아 넣으시고 매실을 부으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시겠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매실을 부으면 매실에 상처가 납니다. 살살 씻어 주십시오. 그냥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씻으신 황매실은 뜰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상처가 덜 납니다. 많이 물은 매실도 따로 씻습니다. 매실을 조금만 물기를 빼겠습니다. 청매실은 뜰범락을 빼기 위해서 소금에 조금 절였었죠. 황매실은 소금에 절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르는 것은 따로 씻어서 해두었습니다. 황매실청 10kg 담겠습니다. 씻어놓은 매실이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습니다. 완전하게 바싹 말려서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매실청은 청매실청과 다르게 담는 방법은요, 황매실은 많이 익어서 물러있는 상태죠. 그래서 설탕을 한꺼번에 버무리지 않습니다. 황매실을 켜켜이 설탕을 뿌릴 거거든요.
청매실이라면 1:1 내지 1:1.2의 비율로 설탕을 넣겠지만 황매실은 익어서 당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1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당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0.9의 비율로 할 겁니다. 1:0.9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탕이 9kg가 들어갑니다. 9kg 중에 흰 설탕을 6kg, 황설탕을 3kg 사용할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을 먼저 녹이겠습니다. 4.5 내지 5kg만 먼저 녹일 겁니다. 우선 절반만 하겠습니다. 다시 켜켜이 놓고 설탕을 마저 붓겠습니다. 그리고 황설탕도 대략 부으면 됩니다.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황매실은 청매실과 달리 매실이 많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다 1차로 녹으면 녹은 설탕 위에 나머지를 또 부어서 녹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설탕을 뿌려서 녹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실은 너무 많이 익어서 터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절이겠습니다. 본래의 매실과 합쳐서 설탕이 9kg입니다. 그 중에 1kg든 1.5kg든 이걸 녹이면 되는 겁니다. 녹이겠습니다. 많이 익은 매실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따로 하는지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매실이 설탕에 녹는 동안 반드시 이렇게 꼭 덮어 두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걸 꼭 덮지 않으시면 개미나 벌레들이 낄 수 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설탕 나머지를 이렇게 눌러서 보관하겠습니다. 황매실에 설탕을 재운 지 하루하고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30시간이 지난 거죠. 한번 쏙을 보겠습니다. 향이 엄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매실과 황매실을 담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황매실은 청매실에 비해서 빨리 절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청매실은 접이 많아요, 이 자체에. 근데 황매실은 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녹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탕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라 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녹는 것도 좀 빨라질 겁니다. 이 설탕물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넣겠습니다. 남아있는 설탕 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매실 담을 때도 제가 넣었었는데요. 매실청 400ml입니다. 이것도 좀 잘 녹는데 도와주라고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은 천일염입니다. 한 2스푼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넣을 거거든요. 청매실을 담을 때 천일염으로 조금 절였었죠. 20분 내지 30분 정도. 그것은 썬맛을 줄이고 단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매실의 단맛도 좀 늘려보시고 황매실이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2스푼만 넣겠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2스푼입니다. 천일염 좋은 게 없으신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간수가 많이 빠진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좀 터져서 미리 따로 좀 재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따로 놓겠습니다. 황매실은 이렇게 잘 안 녹아서 부드러운 주걱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 가지고 이렇게 자주 저어 주셔야 돼요. 잘 녹지를 않아야 돼. 녹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녹아 들어가는데 매실이 터지지 않도록 이 청매실보다 녹는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다 녹여서 넣어야 됩니다. 터지는 게 나오면 이게 먼저 터져서 녹였던 그릇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녹여보겠습니다. 설탕을 넣은 지 거의 이틀 정도 됐습니다. 오, 잘 됐습니다.
잘 녹고 있습니다.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좀 한번 저어서 잘 녹을 수 있도록 손을 좀 쓰겠습니다. 잘 녹고 있어요. 뚜껑을 열으니까 황매실 익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잘 녹고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거품이 생겼는데 잘못 담은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실을 녹이는 장소가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 있거나 또 설탕향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품이 생겼어도 찬 곳에 들어가면 거품이 가라앉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어서 설탕을 다 녹인 다음에 통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설탕을 녹인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잘 녹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매실은 청매실보다 설탕이 잘 녹질 않습니다. 황매실 때 접이 많을 것 같은데도 이게 익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덜 녹이고 담으시면 좀 힘이 들어지니까요. 꼭 다 녹여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황매실액을 담으실 때는 액을 먼저 넣으세요. 매실액을 먼저 넣어야 황매실을 넣을 때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실이 터져서 따로 재워놨던 겁니다. 이걸 붓겠습니다. 이것을 따로 재운 이유는 맨 위에 올라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붓겠습니다. 이거 맨 위에 올리면 나중에 걸을 때도 여기 위에만 먼저 싹 걸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황매실은 청매실에 비해서 향도 좋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황매실은 매실이 다 익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실에 가장 많이 독성이 있는 아미그달린이 거의 없어요. 일량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실 씨앗에서 독이 나오는 것은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 익은 황매실에서는 아미그달린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매실을 매실액으로 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0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걸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100일 정도 되어야 맛이 좋으니까 100일은 두세요. 그리고 황매실은 1년이 지나서 걸려도 황금알이 없습니다. 매실액을 맛있게 담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매실 담은 지 1년 됐습니다. 이거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향이 참 좋네요. 황매실은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러졌어요. 청매실은 이렇지 않고 빵빵해지죠. 익은 황매실은 이렇게 빵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그냥 쏟아 부으시면 밑에 맑은 것과 다 섞이게 돼요. 그래서 황매실은 이렇게 하시면 가장 깨끗하게 걸르실 수 있어요. 자, 홍매실 익은 겁니다. 1년 됐거든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보통 홍매실을 담을 때는 100일이면 그럽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1년을 놔뒀거든요. 이렇게 1년을 두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100일에 걸리셔도 150일에 걸리셔도 익은 황매실일 경우에는 아미그달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뜨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액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황매실을 100일이나 150일 사이에 걸러냅니다. 자, 액이 이렇게 걸러졌는데요. 향이 엄청 진합니다. 그 청매실 향과 황매실 향은 차원이 다릅니다. 향이 엄청 짙습니다. 한번 유리컵에 담아서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것이 3년 전에 담은 황매실을 오늘 걸러낸 황매실액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걸른 청매실액입니다. 8년 전에 걸른 청매실액입니다. 오늘 걸른 황매실액과 3년 전에 걸른 청매실액의 색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매실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해서
너무 달지 않은 향긋한 주스를 원하신다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넣으시면 이 향 때문에 음식 본연의 향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에 넣는 것은 청매실액을 넣으시라고 권합니다. 청매실액을 오래 보관하시면 황매실만큼은 아니어도 향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잘 익은 매실, 황매실로 매실청을 담으시길 권하고, 음식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푸른 청매실로 매실액을 담으시길 권합니다. 물론 황매실도 음식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청매실도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서 황매실을 담으셔도 청매실을 담으셔도 좋습니다. 매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과실입니다. 매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실청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